2025년 12월 4일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가 약 0.07% 하락하고 S&P 500은 약 0.11%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약 0.2% 상승해 전반적으로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는 직전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고 주요 지수들은 사상 최고치 부근 박스권 상단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면 지수 수준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향후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경기 전망과 연준 정책 기대가 치열하게 줄다리기하는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12월 10일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바라보며 포지션을 조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으로 집계되었고 최근 약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직전 며칠 동안 발표된 민간 고용지표에서는 약 2년 반 만에 최대 감소가 나타났고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고용 구성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감원 계획을 알리는 기업 발표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표면적인 헤드라인 지표는 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서서히 식어가는 초기 신호가 함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연준 금리 선물을 통해 계산한 12월 10일 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약 90%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며 시장은 이번 인하가 한 차례로 끝나는 단발성 조정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인하 사이클의 출발점이 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4.1% 부근으로 마감해 전일 대비 약 0.03포인트에서 0.04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2년물 금리는 약 3.5%대에서 움직였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는 0.59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일 0.57포인트에서 소폭 확대되었고 이는 한때 깊게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 곡선이 다시 정상적인 플러스 구간으로 조금씩 가팔라지는 방향, 즉 스티프닝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만간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기대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약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 근처에서 형성되며 미국 가계의 이자 부담과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팬데믹 직후의 초저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체감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섹터별로는 정보기술 업종에서 인공지능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종목을 중심으로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인프라와 방산, 기계 등을 포함한 산업재 업종도 경기 민감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서는 인터넷 플랫폼과 미디어 기업 일부가 수급 개선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소재 업종은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며 수익률 면에서 상대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스타일 관점에서는 초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종목별로 엇갈리며 지수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랠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는 여러 거래일에 걸쳐 상승세를 이어가며 향후 금리 인하가 내수 중심 중소형 기업에 더 큰 수혜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종합하면 인공지능과 빅테크 소수 종목에 의존하던 장세에서 점차 중소형주와 경기 민감 업종으로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세일즈포스가 향후 회계연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자사의 경쟁 우위를 강조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식품기업 호멜푸즈는 연간 이익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해 방어주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 스토리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가 소매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달러 제너럴은 실적과 전망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면서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격 민감 소비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재평가되었습니다. 반대로 크로거는 향후 실적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치열한 경쟁과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어 주가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소비와 유통 업종 안에서도 실적의 질과 재무 체력, 경쟁 위치에 따라 주가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라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그만큼 기대 대비 실망이 나올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 레벨에 머물고 있어 수익 대비 주가 비율과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장기 평균을 의미 있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 섹터는 프리미엄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는 12월 10일 연준 회의에서 실제 인하 폭과 점도표, 기자회견 발언의 톤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 노동시장 둔화가 갑자기 가속되며 경기 연착륙 기대가 흔들릴 가능성,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1% 위로 다시 뚜렷하게 상승하며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국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공격 매매보다 연준 이벤트 전후의 위험 구간을 의식해 현금 비중과 손실 허용 한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의 구조적 경쟁력을 인정하되 인공지능과 초대형 기술주에 자산을 집중하기보다는 중소형주와 산업재, 일부 소비와 내수 관련 종목까지 아우르는 분산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바람직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